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아함경, 또 잠시 쉬었다가 7시 반부터 대략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미란타 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강호 보살님, 예령 보살님, 회양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3기 의례부터 하고 아함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수종아 보살님, 여실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강독회 아함경 제1교시 아함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5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어제는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문 석가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자이신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서문 지은이의 말 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한번 잘 들으시고 또 두 번째는 또 같이 또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좀 새겨보는 그런 순서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이의 말. 불교는 일본에 2번 전래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실 분도 적지 않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서기 538년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끊임없이 수용의 노력이 계속되어 1654년 명나라의 스님 은원에 의해 황벽종이 들어옴으로써 그 첫 번째 매듭이 지어진다. 그것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었거니와 그동안 일본에 전해진 것은 한국을 통해 들어온 것까지 포함하여
중국의 불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중국어로 번역된 경전이었고 중국화된 종파였고 중국 승려들이 쓴 주소였으며 일본의 선인들은 그 밖에 불교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가 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1876년 난조 후미오와 가사하라 겐주라는 두 젊은 학생이 영국에 건너가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잇따라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빨리어 공부도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일본에도 그런 언어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흘러 들어왔다. 특히 빨리어로 기록되어 실론, 스리랑카에 전승되어 오던 이른바 빨리 3장은 중국 불교가 돌보지 않던 원시 불교의 모습을 정연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나는 이것을 두 번째의 불교 전례로 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이것들은 과거의 불교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 들어온 불교의 중심 부분을 흔히 빨리 5부라고 부른다. 5부분으로 나뉘어 편집되어 있는 까닭이다. 또 그것을 일괄하여 아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전승되어 오는 경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의 역경승들도 그것을 음사하여 아함경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그것을 음사하여 아함경이라고 대체로 그들도 또한 대체로 빨리 5부에 해당되는 것을 번역해 내었다. 397년부터 435년에 이르는 기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한결같이 이 경전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으므로 암경은 중국의 불교사에서 한 번도 중요한 구실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불교를 연구하여 경전 비판을 새롭게 한 결과 이 아함경만이 불교의 근본 성전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불교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붓다의 가르침을 그 원래의 형태대로 전하는 경전으로서 학문적으로 음미할 만한 것은 이 경전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일찍이 붓다는 무엇을 설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말했던가, 그것을 있던 그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경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경전을 돌보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불교인들은 원시 불교, 즉 붓다의 사람됨과 그 사상의 진상을 전혀 몰랐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 밑에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교조 붓다의 본래의 면목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머릿말 한 절반 정도 읽어봤습니다. 한 번 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새겨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은이 마스타니 후미오 교수님은 일본 불교사에서 아주 그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다른 책들도 좀 읽어봤는데요.
참 문장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 암경, 물론 이 암경 전체를 다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만 발췌해서 해설서를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지은이 마스다노 후미오 교수의 말하자면은 이제 이 서문이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았고요. 절반 정도 읽어보았고요. 현재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일본에 2번 전래되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 서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불교를 전해 받았는데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온 불교만 뭐 불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참 그 남방불교 우리는 남방불교를 통해서 우리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암경 또는 그 니까야라는 또 이렇게 경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오히려 많이 늦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매우 활발하게 이 근본불교, 이 초기불교, 또는 뭐 원시불교, 옛날에는 뭐 소승불교라고 해서 좀 등한시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자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일본에 2번 전래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실 분도 적지 않겠으나, 이제는 의아해 하실 분보다는 이제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서기 538년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서기 538년은 이제 일본이죠. 일본 기준으로 서기 538년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4세기 경에 중국 전진의 북연이라는 황제가 우리 고구려 소스리망 때 불교가 전해졌죠. 그죠? 뭐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통해서 불교 전해졌고요. 그게 서기 538년이니까 우리 그 한반도보다 약 200년 뒤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죠.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 끊임없이 수용의 노력이 계속되어 1654년 명나라 때 명나라 스님 은원 스님에 의해서 황벽종이라는 종단이 들어옴으로써 황벽종은 내나 그 선불교의 한 종파죠. 들어옴으로써 그 첫 번째 매듭이 지어진다. 그것은 100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었거니와, 그러니까 일본도 불교가 전래된 지 1500년이 넘었죠. 들어온데 이런 중국 불교 들어온 게 한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그 뒤에는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국 불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의 독특한 그런 선불교 또는 뭐 여러 가지 정토종이라든지 뭐 이런 조동종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이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전해진 것은 한국을 통해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불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중국어로 번역된 한자죠. 한자, 한문,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이었고 중국화된 종파였고 대부분 중국에서 한번 구마라자 스님이라든지 현장 스님들이 번역한 그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축법호라든지 수많은 그 역경을 하신 번역을 하신 중국 또는 서역의 승려들이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이런 한문으로 된 한자로 우리는 뭐 그때 뭐 산스크리트나 아니면 빨리어를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죠?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거쳐서 오는 통에 많은 그 원전이 좀 누락이 된 것도 사실일 겁니다. 물론 전해지기도 했지만 또 소홀히 다뤄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제 그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것은 좀 등한시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인도와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와 풍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도식의 어떤 그런 위파사나라든지 뭐 이런 물론 어떤 그 취지나 기법이 전혀 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좀 변질이 됐다 할거나 일부러 그것을 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 어떤 체질에 맞지 않아서 어떤 중국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형태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설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인 것은 이런 중국화된 그런 중국 불교죠. 말하자면은 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중국화된 그런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선조들이 쓴 이 주석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우리가 받아들여졌고요. 또 일본의 그 어떤 이 선인들은 뭐 스님들이나 아니면 뭐 학자들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 밖에 불교 중국 외에 어떤 다른 불교 그러니까 남방으로 전파된 지금 니카야나 이런 니카야 특히 뭐 니카야 쪽 경전 이쪽은 더 몰랐고요. 근데 한문으로 번역된 게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암경이죠. 암경인데 이 암경이 중국에서 좀 약간 그 무시당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뭐 그거는 저거는 뭐 소순불교다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선입관을 갖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일본의 메이지 시대가 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1876년경에 난조 후미오, 가와사라 겐주 같은 이 두 젊은 학생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잇따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또 빨리어 공부도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일본에도 그런 언어를 통해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흘러 들어왔다. 이게 어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뭐 우리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뭐 거의 뭐 최후의 승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고요. 또 인도 옆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지금의 싱가포르 일대를 식민지로 또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근데 인도 대륙에서는 약간 1200년 정도 됐을 때 불교가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되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만은 인도 대륙에서 떨어진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쯤 되는 위치인데요. 이 섬나라 스리랑카에는 아주 초기 불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려로 된 그 니카야로 전승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도 니카야로 된 빨리어로 된 니카야를 전승받아서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 식민지의 어떤 종교나 문화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인도 대륙에서는 뭐 힌두교 뭐 연구하고요. 불교도 물론 연구했지만은 특히 불교는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 쪽을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불교 경전을 가져가서 니카야로 된 인도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 경전이고요. 이 스리랑카에서 가져간 것은 빨리어 경전이었죠. 이런
경전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 연구한 내용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어떤 그 학문적인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참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연구할 만한 어떤 그 인문학적 어떤 말하자면 인문학적인 주제 또는 재료 자료 이렇게 파악이 돼서 꼭 뭐 종교를 떠나서도 너무 이 내용이 참 좋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해서 아주 영국이 그 불교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일본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불교학은 이때 굉장히 이런 시기죠. 우리나라가 1876년이면은 뭐 갑신정변 뭐 이런 우리도 개화의 물결이 막 들이닥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뭐 어떤 전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불교 쪽에서는 뭐 이동인이라는 스님이 뭐 개화 어떤 선봉에 서셔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많은 책자들을 가져오시고 할 땐 그 무렵인데요. 어쨌든 이런 영국으로 뭐 이렇게 불교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다 이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특히 빨리어로 기록되어 실론 스리랑카에 전승되어 오던 이른바 빨리 삼장, 삼장이라 하면 잘 아시죠? 경장, 율장, 논장. 이 삼장은 중국 불교가 그동안 돌보지 않던 뭐 관심이 없었던 원시 불교,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는 말은 뭐 부처님 당시 불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원시 시대 하면 좀 어감은 좀 안 좋아서 잘 안 쓰고 뭐 초기 불교 또는 뭐 근본 불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때 뭐 원시 불교를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원시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 당시 어떤 그런 모습을 예, 진강무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이 원시 불교의 정연한 모습을 아주 정연한 형태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이 일본으로요. 나는 이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는 이것을 일본의 두 번째 불교 전례로 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들어온 이것들은 과거의 불교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뭐 그동안에 우리 중국 쪽에서는 소승불교다 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암경 쪽을요. 뭐 그건 참 커다란 오해였는데요. 뭐 법화경이라든지 뭐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높이 보시고 뭐 불교 대승 경전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어떤 생각을 하던 그런 중국의 뭐 스님들이나 뭐 학자들로서는 이 암경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하여튼 뭔가 좀 자기들한테 안 맞아서 안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뭐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안 맞았거나 뭔가 하여튼 중국 쪽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서의 불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아함경이나 니까에는 이제 수행 위주의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뭐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불교의 중심 부분을 흔히 빨리어 얘기입니다. 빨리 오부 반사나이까 반차니까야입니까? 빨리 라고 부른다. 5부분을 나뉘어 편집되어 있는 까닭이다. 또 그것들을 일컬어서 아가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가마는 오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전승되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승되어 오는 경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경성들은 이것을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이제 한자로 이제 적고 이런 경전들 내용을 아함경이라고 번역했고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도 또한 대체로 빨리 오브에 해당되는 것을 번역을 했고요. 요게 이제 서기 397년부터 435년 사이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우리나라의 불교가 벌써 그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암경이 이제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한결같이 이 경전들 암경이나 뭐 니까야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게 암경이고요. 이게 그 빨리어로 해가지고 남방으로 전승된 것이 이제 니까야거든요. 그런 뭐 니까야는 아예 뭐 존재도 몰랐을 것이고 암경조차도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암경은 안타깝게도 중국 불교사에서는 한 번도 중요한 구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불교를 연구하여 경전 비판을 새롭게 한 결과 이 암경만이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경전이다. 부처님의 직설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불교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래 형태대로 전하는 경전으로서 학문적으로 의미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암경과 니까야라는 것이죠. 일찍이 붓다는 무엇을 설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그것을 있던 그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암경 그리고 니까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경전을 돌보지 않았던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이 불교인들은 원시불교 즉 부처님의 인간됨 사람됨과 그 사상의 진상을 전혀 몰랐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 원음을 못 들었다는 말씀이죠. 한번 각색된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또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 밑에 있었으면서도 이제야 우리는 불교를 따른다고 뭐 2000년도 가까이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야 비로소 교조인 부처님의 본래의 면목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오늘 이제 이 저자의 머리말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암경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간 쉬었다가 2교시에는 미란타왕 문경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좀 쉬셨다가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